지난번 5월 달에 관리자 연수 교육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좀 내용이 겹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가급적 빨리 넘어가고 이제 뒤에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그 뒷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 질문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지금 근거 법률하고 그동안 TF의 활동 경과 보고하고요. 병원 약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어떤 요구사항들을 얘기했었는지 하고 지금 여러 차례 시행 규칙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으로 나온 거가 6월 7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총정리라는 말을 붙이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근거 법률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마약 향정약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변경안으로 가면 이게 이제 내용이 지금 중점하고 일반하고 뒤에 가서도 또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됐죠. 그래서 여기 붉은 글씨로 쓴 내용들이 그동안에 보고를 안 하거나 보고를 했더라도 조금 바뀐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지금 내년 5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근거 법률이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가 법률 조항의 근거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TF 활동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 4월경이죠. 2016년 4월경에 식약처에서 안전원하고 해서 이제 이 마약류 통합관리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서 처음 이제 얘기를 듣고 거기 그 종로인가 그쪽에서 하는데 갔다 왔었고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 약사회 이 내용을 보고하고 저희가 6월 달에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병원 약사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또 식약처에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시기가 너무 급하다, 뭐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도 그래서 그 식약처하고 계속 간담회를 실시하고 뭐 식약처 그 시행 규칙도 검토하고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경과에 대한 보고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이 처음에 10월 달에 나왔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올 6월에 마약하고 11월 달에 항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좀 그 식약처가 확고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제 그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간격을 좀 좁혀 나가는 이제 그런 기회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네, 2017년이 돼서 이제 사실 병원 약사회가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TF가 구성이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대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자체라기보다는 그 시도 지부회나 부대 쪽에서 굉장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올 연초에 대학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마약하고 향정은 주사제만 포함을 시켜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보류나 폐지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약간 식약처가 조금 후퇴하는 듯한 그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구 향정약에 대해서 일련번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다. 이제 약간 후퇴를 했고요. 17년 4월 8일 날 또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 회의에서 이제 계속 또 식약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 6월 달에 그러니까 제 입법 예고가 되기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7월 달에 이제 저희한테 식약처에서 이제 최종 회신이 왔고요.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보냈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이 왔고,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3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때는 그 식약처하고 안전원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마약류 통합보고 시스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회원 병원들의 지침서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이 이제 식약처 쪽에 들어서 저희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더 이제 그 회원분들이 병원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하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안내서를 그 지침서 같은 거를 만들고자 했었고요. 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산 개발자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또 그 저희 그 약사들을 대상으로 또 설명회가 있었고, 아마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부산에서 또 그 식약처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약처 관계자분이 어제 전화를 주셨어요. 뭘 질문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식약처도 나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입고할 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는 바코드를 다 읽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출고 시점에 어떻게 일일이 다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고 시점이 처음에는 실시간이었죠. 그래서 당일도 아니고 시행하자 즉시 보고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 특히나 지금 법적으로 주 16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에서 어떻게 그 보고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구약 지금 한정 미만으로 처방되는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또 실업제 의약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병원 약사에서 요구했던 거가, 이렇게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담 인력을 법제화하거나, 그러니까 법제화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수가도 신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뭔가 단계적이나 제한적으로 좀 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대형 병원들, 특히나 이제 병원 약사 회원으로 계시는 병원들 이외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원 병원이더라도 규모가 적은 병원들은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이제 이 묶음 번호에 대한 거는 이제 주로 대형 병원이 대상이 되기는 할 텐데, 이제 작은 박스들이 뭐 마약의 양을 많이 써서 뭐 500개, 1000개 한 박스 들어있는 거를 몇 박스씩 쓰는 이런 병원들은 그 낱개 박스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입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 큰 박스 단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어그리게이션을 부여해달라는 이제 이런 요청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고 시점도 조정을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달라는 이제 이런 요구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월 7일 날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나왔죠.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중점 관리와 일반 관리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약하고 이제 식약처장 지정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결국은 향정약 중에서는 포폴 주사만 해당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반 관리 품목인데 중점 관리 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일부 마약도 포함되는데, 이제 우리랑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아마 동물용 그 약 같은 경우는 마약도 사실 일반 관리 쪽에 제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됐고요. 보고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점관리 품목은 7일 이내 보고, 그래서 수량하고 일련 번호 보고를 하라고 돼 있고,
일반 관리는 2월 10일 이내 보고고 이제 수량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번호와 유효기간 보고가 2년이 유예가 됐죠.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중점관리 품목은 1년 번호를 보고를 해야 되다 보면 어차피 뭔가 바코드를 읽든 RFID를 읽든 읽어서 입고를 시켜야지 아마 그냥 보시고 입고 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1년 번호 보고할 때 어차피 제조 번호나 유효기간이 다 따라서 보고가 될 거고요. 식약처에서 지금 이거를 나눈 사실 이유는 이제 일반 관리 품목만 취급하는 병의원들도 이제 규모가 작은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1년 번호를 다 보고를 하게 하다 보니 이런 병원들까지 모두 다 리더기를 구입을 해야 되게 됐었죠. 처음에 이제 다 1년 번호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기를 다 구입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아마 그 회원 이제 그 이의제기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번호가 들어가니까 그 리더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 관리 품목인 경우에는 1년 번호를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굳이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거를 사실 구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만히 회의를 하다 보니까 1년 번호는 제외가 됐지만 제조 번호하고 유효기간을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제조 번호를 보고하려면 뭐 규모가 작아서 한두 개밖에 안 쓰는 병원들은 모르겠는데 많이 쓰는 병원들은 어차피 사실 리더기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사실 그 모든 약품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제조번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사실은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또 악유가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그 회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가 2년 유예가 들어간 거가 이제 약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일반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번호나 유효기간까지는 아니고 수량 보고만 먼저 하도록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제조번호랑 그 1년 그 유효기간을 넣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량이 많으신 병원들은 2년 후에는 어차피 일반 관리 품목도 그 리더기를 가지고 읽는 게 입고하시는데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내년 5월 달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정리를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뭐 다 아시는 대로 마약류의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출입 그 단계서부터 제조 단계, 그 다음에 도매, 병의원, 약국 조제실, 또 그 종내에 있는 환자 투약까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마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고자 보고 유형을 보시면 이제 이런 업체들은 주로 대표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병의원이나 약국 조제실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나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보고를 하시게 될 것 됩니다. 그리고 보고 유형은 여기서 보시면 그 지금 두 군데 해당하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양도 양수 보고, 구입 보고, 조제 보고 또는 투약 보고, 그 다음에 폐기 보고 이제 이 네 가지가 주요 보고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제 뜯어서 보면 자, 보고 방식은 지금 시스템 연계 보고, 파일 업로드, 웹 보고 이제 식약처 그 안전원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 연계 보고는 예를 들면 그 자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병원들은 거기 시스템 연계 보고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 업로드는 말 그대로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를 그 안전한 시스템에다 업로드 시키는 방식이 될 거고
웹보고라는 거는 그 안전원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갖고 계신 전산 프로그램이나 전산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중점관리 대상은 7일 이내 보고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휴일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다 아시는 걸 거고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일반관리 대상도 2월 10일 이내 보고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없어서 다 워킹데이 기준이겠거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식약처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휴일이 제외가 안 되고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지금 공교롭게도 9월 말 요번 추석이 그러니까는 그 말일이었죠. 말에서 그러니까 요번 추석이 말하고 이렇게 10월 초로 연계가 되면서 10월 10일까지 뭐 휴일이 막 연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휴일날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막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2월 10일 이내 보고라는 얘기가 아마 이제 저희 말고 제조사, 무슨 제약회사라든지 뭐 수출입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뭐 보고하는 게 2월 10일 보고라는 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식약처는 이제 차용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이런 병원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봐줘서 한 건데 워킹데이 기준은 아니고 그 휴일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양보를 한 거가 이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때는 그 다음 날까지로 이 부분을 조정했어요. 저희가 중간에 그 휴일을 빼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사실은 입법 예고 의견 조회 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때 그런 이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식약처 입장에서는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게 7일 이내가 워킹데이 기준이고 5일 이내가 워킹데이 기준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다른 이제 그 식약처나 이런 데서 하는 기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하는 이제 그 조건을 하나 더 넣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보고 의무 위반 시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시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입법 예고가 됐을 때 이의를 주신 분들이 있었고 저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보시면 지금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이 중점관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중점관리는 일부 미보고하면 1차가 업무정지 7일, 2차가 업무정지 15일인데 일반관리는 업무정지가 1월이죠. 이거보다 더 그 규정이 더 제재가 엄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식약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점관리 대상은 7일마다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오래 있다 보고를 하려도 7일 이내 보고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 대상은 2월 10일 이내 보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관리 품목은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거고 중점관리는 한 달에 4번 적어도 뭐 4번 이상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유형별로는 우리가 이제 아마 양도 양수 보고는 사실 그게 뭐 해당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통 반품을 하거나 이제 어쩌다 발생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제외를 했고요. 주로 하시는 게 구입 보고, 조제 보고, 투약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구입보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중점과 일반이 되겠고 여기는 1년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2년 유예된 걸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제보고인 경우는 약제부에서 병동 진료과의 불출 시점에 안전원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투약 기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내용 다 이해하시겠지만 일단 약제부에서 병동으로 불출은 되는데 그게 실제로 환자 투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투약 보고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현장이 뭐 비품을 쓰고 있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식약처가 한 발 양보해서 이 조제 보고도 이제 가능한 걸로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약제부에서 병동이나 뭐 이렇게 불출하는 시점에 그 안전원이나 이런 시스템에 보고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약이 진짜 우리가 처방한 환자한테 제대로 됐는지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약 기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식약처가 이렇게 이제 그 입법 예고나 이런 게 나가니까 그러면 이 투약 기록은 어떻게 어떤 기록을 말하냐, 뭐뭐뭐를 기록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식약처에 질의를 해달라고 사실 요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질의는 하지 말자고 사실 얘기를 했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조제 보고한 게 홍길동한테 뭐 몰핀 한 앰플이 처방이 됐다. 그러면 그 몰핀이 어떤 그 실제로 투약이 됐는지는 뭐 의무 기록이든지 그게 간호 기록이든지 뭐 이런 데다 다 기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누구는 뭐 간호 기록에만 쓰고 누구는 뭐 의사 기록에 안 남겼으면 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투여 시각을 또 뭐 적으라고 뭐 얘기가 되면 이제 그런 거를 꼬치꼬치 물어보다 보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가장 뭐 그 정확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제부에서 나가는 시점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뭔가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된다. 이 처방 준 거에 대한 그런 의무 기록에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조제 보고는 병원이 좀 규모가 크거나 어쨌든 마약류 관리사가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아마도 조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출하는 시점에는 명확하게 알지만 이게 언제 환자한테 투여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 수많은 병동에서 그러니까 투약되고 있는 거를 다 일일이 투약 보고를 하기는 아마 마약류 관리자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의무 기록엔 어차피들 다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병원들은 조제 보고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약 보고는 환자한테 투여 시점에 하는 보고이죠. 이게 어찌 보면 식약처가 원하는 가장 정확한 거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거는 제가 의원이나 이런 마약류 관리자가 없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직접 보고하는 병원이 대상이 될 거다. 만약에 혹시 마약류 관리자가 있더라도 이 마약 쓰는 양이 얼마 안 돼서 환자한테 투여 단계까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의원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그 투약 보고를 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제 마약류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뭐 의무 기록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몰핀 한 앰플을 투여한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투여를 하다 보니 대부분은 원대에 돌아다니는 처방전이 없는 병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불출하고 이 불출 시점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제 보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의원이나 이런데 의사가 약사 없이 그런 병원들은 의사가 의무 기록이나 이런 그 의사 기록으로 남기고 이거를 가지고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처방전이 없이 이제 이런 데들이 아마 투약 보고 대상 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기 보고가 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걸 정리하면서 폐기 보고의 용어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병원의 재고 조정을 위한 보고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폐기 보고에 해당하는 아마 가장 큰 거는 사고 마약류 보고와 잔여 마약류 보고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고 마약류 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보고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 마약이 발생했다. 지금 그러면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때까지 재고를 떠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재고가 100개 있어서 환자한테 50앰플이 처방전에서 나갔다. 그럼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깨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린 거를 별도로 사고마약 신고를 하지만 재고 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그냥 계시다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다 처리가 되면 그때 각 병원에 회신이 날라오죠. 이제 이거 다 폐기 처리됐다라는 회신을 받고 그때서 그거를 재고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폐기 보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잔여 마약류 보고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올 건데, 잔여 마약류 보고는 지금 주사 앰플 그러니까 주사제 사용에만 지금 잔여 마약류 보고가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앰플 미만으로 썼다든지 이제 이럴 때 그 잔여 마약류 발생 그 잔여 마약류 보고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관 서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의무화 시행일 이전의 서류는 마찬가지로 2년을 보관하셔야 되고요. 5월 18일 이후에 내년 5월 18일 이후에 발생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서류들이 전산으로 대체되고 이제 뭐 저장시설 점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그러면 이제 이제 재고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조제 보고 또는 뭐 투약 보고가 될 텐데 주사 처방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 앰플 미만의 처방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0.3앰플이 나왔다 그러면 조제량은 한 앰플로 해서 재고 차감은 당연히 한 앰플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잔량은 0.7앰플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거는 잔여 마약류 폐기 대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이렇게 해서 0.2T가 나왔다. 그러면 그 2, 4분 6해서 조제량은 0.6T잖아요. 0.6T가 되는데 그 지침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조제량을 이렇게 해서 떠는 방법이 있고 그 처방량 그대로 떠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T로 그 재고를 차감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뭐 병원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약사들이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뭐 남고 모자라는 거 다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에 따라서는 뭐 0.5T 단위로 주로 나오거나 아마 그런 약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실사용량으로 떨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진짜 이런 페도바비탈처럼 막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그 반티 이하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량으로 나오는 거는 병원 사정에 맞춰서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재고 차감을 하실지 그걸 나름대로 이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병원 상황에 맞게 어느 걸로 정할지 그 다음에 약별로도 아마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약처에 사실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렇게 사용하는데 다르고 처방 패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재고 차감했을 경우는 사실 그냥 그 처방량대로 재고를 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달리 발생할 무슨 사고 마약이나 이런 거는 없을 텐데 만약 이런 0.6T나 이제 이런 거를 재고 차감을 한 T로 한 경우는 일단 0.4정이 폐기량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경우는 사고 마약류 폐기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지침 만들면서 그러니까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주장이
아니 그 주사랑 똑같이 경부도 이거를 사고 마약이 아닌 잔량 마약류로 해달라. 동일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 한 앰플 쓰고 나머지 버리는 것처럼 잔량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약간 틀려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왜 사고 마약류 폐기 대상은 그 발생한 사고 그 잔량을, 그러니까 폐기량, 그 사고 마약류 폐기량을 보건소에 직접 보내서 폐기를 하시잖아요. 대형 병원들도. 그러니까 대형 병원 같으면 만약에 지금 차이점을 잘 아시겠지만 잔여 마약류 같은 경우는 근거 서류 남기고 뭐 그 제3자 입회하에 자체 폐기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행대로 한다면 주사약은 이렇게 폐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그 경구약 같은 경우는 사고 마약 부분 때문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경구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마약이 좀 복잡한데 지금 아마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뭐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직히 저는 비상마약류를 그 지침서를 보시면 비상마약류인 경우는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병원이 어떤 거를 선호하시는지에 따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예시가 결과적으로 비상마약류를 그냥 텍스트로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비상마약을 현재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관리를 하시는데 밑에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로만 있고 다 그냥 약재부 재고인 것처럼만 관리하시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별도의 저장소를 따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다 일련 번호가 1번이 들어갔는지 2번이 들어갔는지 1번 투약했는지 2번 이거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계속 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식약처에다가 이 비상마약류 말 빼달라, 병원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게 하고 이거를 빼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보고하는 내용은 보시면 이 위에도 홍길동이 보고할 때는 1년 번호 순서대로 그러니까 불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몰펜 1번으로 보고하고 2번도 결국 2, 3, 4 쓴 걸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 비상마약류 두는 거를 1년 번호를 계속 바꿔주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하도 비상마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병원들이 많으니까 식약처가 이거는 빼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 지침서에 들어가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걸 하든지 각 병원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이 더 심플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차이는 없어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 마약류는 아까 얘기했죠. 주사제 잔량만 해당이 되고 거기 지침서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식약처에서 어쨌든 이 잔여 마약류 폐기 절차에 대해서 종합병원은 지금 자체 폐기를 하지만 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이걸 다 식약처에 지금 보건소에다 보내서 이제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폐기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응급 환자나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원 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그냥 등록번호로 우선은 하시다가 나중에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원 미확인자 변경 보고를 통해서 환자 정보를 수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건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관리하나 했는데 아마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산적으로 아마 반영을 좀 해두셔야 나중에 약재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무에서 기존 환자에 대해서 뭔가 신원이 확인돼서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뭔가 자동으로 바뀌게 뭐 이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고마약류가 법적인 거는 여기 워낙 이렇게 그 까만 글씨로 있는 그 1, 2, 3, 4, 5번 정도였는데 요번에 잔여마약류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빨간 거 이렇게 인력하고 수가는 요구를 했으나 사실 뭐 이게 직접적으로 식약처나 안전원에 해당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아마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는 됐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시럽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 포크랄 시럽이 대상이고 한림제약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검사용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약류 통합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실 식약처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건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한림에서 최근에 결단을 내려주셔서 지금 그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게 이제 그 5cc짜리 병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사용량을 보니까 5cc 단위, 10cc 단위가 주로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팩제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팩은 아마 가혹 실험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터지고 뭐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일단 왜 그 철분 제제 그 버틀 같은 거 작은 버틀 있잖아요. 아마 그 형태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참 이거는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물론 수가가 좀 인상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입고 시점에서 구입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재고 보고는 우리가 조제 보고 투약 보고 하면서 같이 될 거고요. 비상 마약류를 쓰시는 병원은 아마 이런 거를 전산상에 저장소를 하나 별도로 마련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시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마약류 관리는 한 번은 이렇게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진행을 했고요. 질의응답은 특히 이 부분이 그동안에 TFT에서 굉장히 많이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고민을 하고 다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변약사회를 통한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은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세션은 이거로 마치는데 이제 지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나온 자료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해서 각 병원에 좀 맞게 다양하게 이제 좀 실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약류 통합 관리는 그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여러 약사들이 이 부분에 꼭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잘 안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 부회장님 자장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2017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하신 후에 5시 40분부터 3층 301호에서 병원약사대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강사 및 자장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301호에서 301호. 예, 나는 박승태하고 다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